그래요. 아무튼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룻기.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걸? 룻기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룻기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 363페이지래요. 그쵸? 이 괄호하고 352는 뭐지? 363페이지 구약 룻기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폈죠? 성경책 잘 피세요. 여러분 성경책 보라고 사준 거예요. 안 보면 안 됩니다. 성경책이 제일 중요해요, 세상에서.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룻 목소리예요.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보아스는 할아버지예요.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댁은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아멘. 자, 룻과 보아스의 대화였습니다. 보아스 제가 그 할아버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할아버지의 나이대까지는 아니고요. 중년 남성이에요. 중년 남성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남편을 잃은 뒤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목소리에 대한 편견을 깨고자 이렇게 읽었습니다. 룻도 이렇게 말한 거지.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룻 여자예요. 여러분 그 목소리에 편견을 깨세요. 여러분의 편견이 세상을 병들게 합니다. 이제 그런 풍자를 한 겁니다. 네, 아무튼 재밌으라고 그렇게 읽은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라고. 자,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11과예요. 여러분 건 이거죠? 너 집에 가져갔니? 이건데 이거 너희? 응? 이거 집에 가져갔니? 어쩐지 내 책상에 좀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집에 안 가져갔지. 11과예요. 제목은 내가 보살펴 줄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룻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룻기를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의 뭐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수학과 일반 물리학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와, 개꿀잼 몰카. 수학과 일반 물리학. 자, 여러분이 이제 중딩 이상이시라면 이제 수학을 배울 때 이 x와 y라는 수학 기호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홍기호 말고 수학 기호 배웠나요? 상대성 이론 나오나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아무튼 제목 보고 알았죠? 자, 수학에 보면은 x라는 점이 있고 또 y라는 점이 있어서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다거나 혹은 이 미지수 x와 y에 대해서 그 값을 구하는 개념들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이 중딩 이상이고 앵간히 공부를 했다면 모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여러분 반성하세요. 네, 그래서 이 x와 y 한 점을 갖고 있는 이 x와 y를 우리가 차원 개념으로 얘기했을 때 0차원이라고 불러요. 네. 이제 조금 슬슬 이상해지죠. 뭔가 왜 갑자기 차원 얘기가 왜 나오지? 막 차원 이동, 막 이세계물 막 이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반 물리학, 수학 얘기하는 겁니다. 대수학 얘기. 자, 이 점들이 있는 것을 차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점이 쭉 이어진 걸 뭐라고 부르죠? 점이 쭉 이어지면 뭐예요? 선이죠. 이 선을 우리가 1차원이라고 불러요. 많이 봤지? 그래프 그리잖아. 이렇게 x축, 뭐 y축 뭐 이렇게 그리잖아요. x축만 있으면 1차원이에요. 자, 잘 보세요. 점이 있어. 0차원이야. 점이 계속 움직여. 그러면 선이 되겠지. 그럼 선은 1차원이에요. 오, 신기하네. 0차원에 움직임이 더해졌더니 1차원이 됐어요. 차원이 더해진 거죠. 자, 다시 여기서 이 x축 선에서 자지 마세요. 자지 마세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수학 내용이에요. x축에서 선 하나를 더 그어요. 그럼 무슨 모양이 이게? 적십자 모양이지.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불러요? y축, x축과 y축 1 면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테두리를 감싼 걸 면이라고 불러요. x축이 앞에 누구 있냐고요? 아무도 없는데요? 카메라 있어요. 카메라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면이 있어요. 1차원에 1차원이 더해졌죠. 선과 선이 더해지니까 몇 차원? 2차원. 쉽지. x 플러스 y는 2다. 이 개념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x는 1, y는 1이니까. 1 더하기 1은 2. 그래서 이 면을 2차원이라고 부릅니다. 다 왔어. 자, 그러면 이 면의 움직임을 보자고. 이 면이 움직여서 여러 개가 이제 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가 돼요? 면과 면이 만나서 생성하는 개념을 한 차원 더 우리는 3차원이라고 불러요. 그래프로 나타내면 x, y, z겠지. 이걸 내가 그림을 그려주면 좋은데 화이트보드가 없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아무튼 새록새록 생각나요? x축과 y축과 z축 그거를 우리는 입체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3차원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몇 차원일까요, 여러분? 좋아요.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고. 우리가 사는 세계는 몇 차원이에요? 여러분, 손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은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쫄라맨인가요? 여러분의 손은 옆으로 봐도,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위로 봐도, 아래로 봐도 입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손은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3차원일 뿐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3차원까지일 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왔어요. 네. 우리가 우리의 지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3차원까지라는 얘기예요. 이 입체. 네.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더 높은 차원의 어떤 물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차원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싫어요 누구야? 누가 싫어요 했어? 그 EBS 수학 아니에요. 자,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루키 얘기하기 전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아무튼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제가 설명을 잘 하는지 보세요. 잘 봐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뭘 더 할 거냐면 공간의 개념을 얘기할 거예요. 이제 자, 시간을 더 할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시공간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시공조화 하면서 뭐 히오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진이가 웬일로 댓글을 안 다냐? 하진이 자니? 네, 우리 시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시계를 뭘로 시계를 확인하는데 시간을 뭘로 확인하죠?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개념을 엔간하면 이 시계로 확인을 할 거예요. 시계에 초침이 가고 있으면 우리가 시간이 가는구나. 휴대폰, 야, 휴대폰도 시계를 보는 거죠. 노화, 아니요, 안 자요? 제이 앉아요? 아니, 제이 말고 하진이 얘기한 건데. 근데 제이 얘기했니 내가? 아무튼 하진이가 웬일로 댓글 안 달지? 네. 자, 아무튼 그 어디까지 얘기했어? 시계로 우리가 시간을 확인을 하잖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계가 없으면 시간을 뭘로 확인할까? 시계가 없으면 시간의 흐름을 뭘로 확인할까? 맨 처음에 시계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해시계?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땅에 꽂아 놓으면 배꼽 시계 싫어해요? 나뭇가지를 바닥에 꽂아 놓으면 해의 뭐에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의 움직임에 따라서 뭐가 움직여? 막대기에 그림자가 움직여요. 그치? 그림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시간은 진짜 절대적인 어떤 개념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간의 움직임이, 그림자의 움직임이, 우리의 움직임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구나. 즉, 시간은 공간의 움직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우리 도라에몽에서 시간 멈추는 도구를 딱 쓰면 뭐 어떻게 돼요? 세상이 멈추잖아. 시간의 흐름이 멈춘다는 건 공간의 움직임이 멈춘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굉장히 신기하죠? 인터스텔라 봤어요. 맞아요. 인터스텔라 본 거예요. 공간의 움직임이 곧 시간을 나타내는 지표다. 즉, 공간의 움직임도 한 가지의 차원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사실 4차원이에요. 3차원,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입체의 시간의 흐름, 공간의 움직임을 더한 4차원의 세계다라는 것이 여기까지 일반 물리학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자, 거의 다 왔어. 시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공간이 절대적이에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동일한 공간이 있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이 공간을 인지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눈앞에는 각각 다른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제가 눈에 담을 수 있는 공간은 지하 중고등부 예배실이에요. 그리고 제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고요. 여러분은 눈앞에 있는 공간은 무슨 공간이에요? 집이지, 방이지. 근데 그 방도 사실 각각 다 다르죠? 그렇죠. 우리는 각각 다른 공간을 보고 있어요. 공간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입니다. 자, 그럼 다시 시간이 이 공간들의 움직임이라고 할 때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인지하기에 공간이 다 다르다면 공간의 움직임인 시간도 어때요? 다 달라요. 다 다르지. 맞아요? 여러분이 느끼는 시간과 제가 느끼는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어른들이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 아이고, 나이 먹으면 시간이 화살같이 빨리 가. 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어린 친구, 뭐 이렇게 나이 어린 사람들과 어른들이 느끼는 시간이 상대적이란 얘기예요. 당신과 내가 느끼는 시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밖에서 컴퓨터가 아니라 밖에서 뭐 야구하고 놀 때랑 학교에서 공부할 때랑 시간이 어떻게 가요? 다르게 가지. 왜냐면 공부할 때는 시간이 더럽게 안 가요. 학교에서 있을 때는 쉬는 시간 종 언제 쳐? 화장실 가고 싶은데. 근데 PC방 가서 게임할 때는 뭐야? 벌써 2시야? 이렇게 되는 거지. 시간은 공간에 따라 상대적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이론은 실제로 뭘 얘기하냐면 바깥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관찰한 것과 움직이는 물체 안에서 같이 움직이며 관찰했을 때 시간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공간의 움직임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차 안에서 창문 옆을 봤어요. 창문 밖을 봤을 때 나무들이 지나가는 속도, 움직임의 시간과 내가 밖에서 걸어가면서 보는 나무들의 움직임은, 공간의 움직임, 그 시간의 흐름은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은 너와 나와 쟤와 얘가 각각 다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지훈이 당연한 것도 이렇게 들으니 신기하네요. 이거 굉장히 사고 실험인데 재밌는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차원 설명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X점과 Y점에 관해서 풀잖아요, 문제를. 그건 사실은 여러분이 그 차원을 윗단계 차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0차원의 그 0차원의 움직임, 공간의 움직임, 즉 시간을 더한 것이 1차원 선이죠. 그 선에서 봤을 때는 점의 움직임이 점의 끝과 끝이 다 보여요. 근데 점 안에 있으면 점이 점인지 모르겠죠. 단 1차원 넘어가면 선에서는 점과 점이 다 보여요. 다시 1차원 선이 이렇게 만나요.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1차원 선에서 봤을 때는 뭐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간의 흐름이 더해진 2차원 면에서는 이 선과 선이 다 보이죠. 이해가 됐어요? 선과 선이 만난 2차원의 세계에서 이 1차원의 선과 선의 끝과 끝이 다 보여요. 자, 여기서 아마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2D, 2차원에서 이 시간의 흐름이 있죠. 여러분 2D 게임 잘 알죠? 메이플 스토리. 그 메이플 스토리 왼쪽 위인가? 오른쪽 위인가? 거기에 미니맵이 있죠. 그치? 여러분 미니맵이 있죠. 미니맵을 보면 이 맵의 2D 게임의 맵의 처음과 끝, 포탈과 포탈 사이에 여러분 캐릭터가 초록색 점으로 표현되고 나머지 뭐 몬스터들 뛰어다니는 거 뭐 이런 게 보이나? 아무튼 메이플 스토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한눈에 보여 안 보여? 한눈에 보여. 왜냐면 우리는 3차원, 이 2차원보다 2D보다 한 차원 높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메이플 스토리 캐릭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찌부된 여러분 맵의 처음에서 끝까지 메이플 캐릭터가 볼 수 있나요? 없어요. 한눈에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맵의 처음과 끝을 한눈에 쫙 펼쳐서 볼 수 있어요. 파노라마처럼. 자, 다시 3차원으로 넘어올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우리는 3차원으로 보는 세계 안에 있어요.
공간과 공간들을 전부 다 볼 수 있나요? 안 되죠.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공간, 이 3차원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있지? 생각나는 게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야. 겨우 본론으로 들어왔네. 진짜 그렇게 어렵네 정말.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은 차원 안에 계신 분일까요? 아니면 차원 밖에 계신 분일까요? 답은 뻔하죠. 하나님의 차원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0차원, 점과 점을 시간의 이동을 따라 연결해서 선을 만드시고, 선과 선의 만남을 통해서 면을 만드시고, 면과 면의 덧붙여짐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을 만드시고, 이 3차원과 또 3차원 공간의 만남을 통해서 4차원을 만드시고, 뭐 또 이 4차원 간의 만남, 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이렇게 쭉 넘어가는 중에 계시는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을 때 이 2차원의 움직임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2차원 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 흐름으로, 공간의 움직임으로 나타나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건 이 처음과 끝, 과거와 현재와 미래, 2차원에서의 현재, 과거, 현재, 미래는 공간의 이동은 영원한 현재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공간을 전부 보고 있는 거예요. 2차원의 시간의 흐름, 공간의 이동을. 그렇죠. 전부 보고 있지. 왜냐하면 우리가 움직이는 이 2차원의 캐릭터들이 다 보이는 거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이잖아. 영원한, 우리한테는 현재인 거잖아. 그치? 공간의 움직임이 다 보이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차원 밖에 계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는 이 공간의 움직임, 시간의 흐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해합니다. 과거는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곳이고 미래는 우리가 감히 알아챌 수 없는 곳이죠. 네. 이론상으로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든 미래든 현재만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공간의 움직임이 있구나, 시간이 이렇게 흘러왔구나, 흐를 것이구나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볼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차원 바깥, 한 차원 더 위, 몇 차원 더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어떻게 보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전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현재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를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성경책으로, 방금 생각나서 저도 좀 찾아볼게요. 성경책으로 베드로 후서거든요. 자, 내가 개역개정으로 알아서 미안해요. 개역개정 성경을 좀 볼게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미안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이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본론은 하지 못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시간과는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께 전부 그냥 펼쳐져서 보이는, 물론 이제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표현을 하면 너무 우리 관점이겠지만, 아무튼 계속되는 현재이신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이제 제이랑 통화하면서 이 개념을 좀 저도 정리를 했는데, 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룻기를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시간 오늘은 조금 오버할게요. 죄송해요.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서 룻기를 하루 만에 다 하려니까 이게 어려워. 룻이라는 사람이 아니지. 룻기 1장부터 볼게요. 자,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오미라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 있고 말론과 기럐이라는 아들 2명이 있었는데, 자,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이 나오미라는 아줌마의 이 가족이. 그런데 베들레헴에 기근, 흉년이 든 거야.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니라 이 가족이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가요. 옆에 나라예요. 모압은. 오남이 말고요. 쓸데없는 얘기. 그 중요한 얘기할 때 한마디 안 하고 꼭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얘기 끼어들어. 아무튼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해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는데 이사를 했다는 건 이사할 여력이 그래도 있다라는 거겠죠. 아무튼 이사를 해서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이 장가를 들어요. 이제 오르바하고 룻이라는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합니다. 두 형제가. 그래서 모압 땅에서 이제 가족이 잘 살다가 어느 날 이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병으로. 그러고서 말론과 기럐 두 형제 아들들도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2명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무슨 관계예요? 법적인 가족 관계죠. 혈연 관계는 아니에요. 피가 섞이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고민을 한 거예요. 얘네를 데리고 살아야 되나? 아니면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다가 자, 1장 6절에 보시겠어요? 이제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무슨 소식이 들려왔어요? 나오미가 살고 있던 모압 땅이라는 공간 안에 지금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뭐냐? 그들이 볼 수 없는 공간, 원래 있던 공간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어서 다시 먹을 것이 풍부해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 공간의 일이 나오미의 공간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개념으로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신선하죠. 들렸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짐을 싸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며느리 둘을 데리고 가기가 조금 애매한 거야. 거시기한 거야. 그래서 이제 며느리 둘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게 이야기가 룻기잖아요. 룻이라는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가 싫어요. 저는 시어머니랑 같이 갈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막 나오미가 이제 그러지 마라. 너희는 젊다. 재혼해라. 그랬더니 룻이 싫다. 나는 이 땅에서 말고 어머니가 가는 땅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오르바는 집에 갔고 나오미와 룻만 베들레헴으로 그 공간 안으로 다시 자신의 공간을 맞닿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왔는데 저는 살던 집으로 왔어요. 나오미 가족이. 근데 뭐 막상 뭐 여자 둘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룻이 이렇게 있지 말고 나가서 밭에서 떨어진 벼 이삭이라도 좀 줍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떨어진 벼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가도록 밭 주인이 놔두라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룻이 그 벼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갑니다. 윌리엄 왜요? 왜 오남이 얘기해서 물음표 한 거야?
아, 네. 나는 또 벼 이삭을 주우러 최 이삭 말고 벼 이삭을 주우러. 그리고 너 이름 윌리엄이잖아. 너 아니야. 그 이삭을 주우러 이제 갔어요. 근데 마침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의 밭에 룻이 가서 어머니와 자기가 먹을 벼 이삭을 줍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보아스의 밭으로 어떻게 갔느냐면 2장 2절에 이제 2장 1절부터예요.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룻이 나오미한테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서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된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저 룻이란 여자가 시어머니를 굉장히 잘 모시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데 어여쁘구나. 잘 대해줘야겠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공간이 만나요. 만나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들을 다 뛰어넘고 시간이 없으니까 보아스가 이제 나오미와 룻이 이제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룻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이삭을 주워 먹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너가 다시 시집을 갔으면 좋겠는데 네가 너를 잘 대해준다던 그 보아스가 사실 우리 친족이다. 그래서 그 친족이 기업을 물러야 하는 그 법이 있는데 기업을 물은다는 건 이제 죽은 친척, 이제 죽은 형제의 집에 그 아들이 없으면 그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이제 아들이 없이 완전 씨가 끊어지면 대가 끊어질 것 같으면 친척들이 그 여자 며느리들 대가 끊어진 여자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자기와 재혼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보아스한테 다시 시집을 가서 우리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해라.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룻이 보아스의 공간으로 다가갑니다. 만남이 있고 보아스가 룻을 데려가기로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결국에 룻을 데려가서 룻과 함께 이제 살게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그렇게 이제 잘 아이를 낳아주고 보아스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집안의 기업을 이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들이 나중에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공간과 공간의 만남.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혹은 우리가 각자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만나게 됐죠?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난다라는 게 굉장히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그 전에 들음이 있어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살 때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고향 베들레헴 땅이 다시 풍성하게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고서 그 베들레헴 땅으로 자신의 공간을 다시 맞닿게 합니다. 그 베들레헴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아스와의 관계, 사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공간을 공유하게 됩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뭐냐면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차원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차원을 운영해 가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 눈으로 보이는 상황만 하나님 앞에 따져요. 왜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어려움을 왜 우리한테 주셨어요?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예요. 이 운영 방식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중요한 거라 조금 길게 할게요. 미안해요. 보세요. 들음이 있어요. 나오미가 들었죠. 그러고 나서 만남이 있어요. 만났죠. 그 다음에 사귐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상대적인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시간이 다르고 저의 시간이 달라요. 그런데 이 상대적인, 너무나 다른, 각기 다른 시간이 절대적인 하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지점이, 교차점이 어디냐면 만남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만났어요. 지금 이 시간을 우리는 함께 보내고 있는 거예요. 뭐 각자의 느끼는 체감 시간은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의 시간은 지금 같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친구를 만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 그리고 우리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 개념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자주 말할 거예요. 우리 같이 시간을 보내. 시간 같이 보내자. 뭐 같이 놀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 표현이 왜 나왔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상대적인 시간이 만나서 함께 보내는 시간, 절대적인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 가시는 거예요. 시간과 시간이 만나요. 함께 보내는 시간에 교차점이 생겨요. 그 교차점에서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 만남을 통해 사귐이 있어요. 그 사귐을 통해 공유하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공간의 움직임을 공유해요. 시간을 공유해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세상을, 룻을, 나오미를, 보아스를 움직이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나는 나의 이 시간을 어떤 만남으로 보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시간, 공간의 움직임을 누구와 공유하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무엇과 함께 보낸다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공간의 움직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공간의 움직임에 종말을 맞기 때문에, 우리 공간에 종말을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시공을 뛰어넘는 인간의 방법이, 시공을 뛰어넘는 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력, 두 번째는 사랑. 그리고 서로 두 힘은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중력은 언젠간 끝나요. 별이 폭파하면 시공을 뛰어넘지만 끝을 우리가 예상할 수는 있어요. 뭐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블랙홀이 만들어져서 중력을 계속 이루어 간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별이 폭파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시공을 밖에서 움직이시는 방식이 이 들음, 만남, 사귐,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게 만드는 힘, 사랑. 조금 복잡한 개념인데 여러분이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나오미가 룻을 사랑했고, 룻이 나오미를 사랑했고,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고, 룻이 보아스를 사랑하고,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서로를 사랑하여 한 공간을 공유하는 개념. 이것이 바로 룻기의 진짜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사랑하고 계시고, 누구와 만남이 있고, 어떤 들음을 통해 사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이 시간 밖에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들어오신 결정체, 그 교차점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과 이 세상을 한정적인 공간의 움직임, 한정된 시간에서 영원으로 인도하실 영원에 계신, 모든 한정된 것 바깥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한정된 곳으로 들어오셔서 이 한정된 곳을 영원으로 이끌고 나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룻기의 본질적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이 뭐다? 중력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중력인 거고,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본질적 힘, 하나님의 힘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좋은 책을 하나 읽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미안해요. 사랑의 생애라는 책, 여러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승우 작가님의 사랑의 생애라는 책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할 만한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사랑이 당신 속으로 들어올 때 당신은 불가피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사랑이 당신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당신 속으로 들어와서 당신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사랑이 들어오기 전에는 누구나 사랑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사랑이 우리로부터 비롯되지 않았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들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만남이 되고 공간과 공간의 맞닿음이 되고 그것은 다시 사랑을 통한 사귐으로 대답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땅을 움직이시는 방식이에요.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방식, 들음과 만남과 사귐의 방식.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듣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그 만남에, 공간과 공간의 맞닿음에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